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책을 펼쳐놓으니까, 이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이 책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책 없어도 됩니다. 저는 책 장사가 아니니까, 이 책 팔아봤자, 이 책은 다른 출판사에서 찍어가지고요. 제가 그 전에 인쇄 받을 거 다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생생경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305페이지, 306페이지네요. 실전 가등기 사례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경매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이겁니다. 밑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등기니까, 김모 씨가 가등기 설정했잖아요. 이거는 강제경매입니다. 다른 제3자가 2억 2,500만 원 받으려고. 김땡땡 가등기 돼 있고, 박모 씨가 강제경매 신청했다고. 뭐, 저 선순위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소멸 기준 권리래요. 뭐네, 이게 담보 가등기래요. 이건 보면 아마도,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예를 들어 담보 가등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거 100% 신뢰를 해야 될 것인가? 할 수도 있지만 신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실물 경매 투자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했을 때 저 가등기 저놈이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담보 가등기인 경우는 어떤 경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등기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경매 신청한 경우. 근데 담보, 여기 보니까 요건 이제 담보 가등기로 나와 있는데요. 담보 가등기권자가 담보권 실행엔 임의 경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 경매. 근데 담보 가등기 설정했는데 이 담보 가등기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강제 경매. 아니, 담보권 실행해가지고 막바로 하면 임의 경매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이 강제 경매 신청했을까? 강제 경매 신청하려면 추가적으로 또 소송 제기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해야 되잖아. 강제 경매 신청해야 되는 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니까, 예를 들어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한 1억 정도 빌려줬는데, 채권액 1억인데, 상대방에서 이자를 제대로 안 내는 바람에 말이지, 이자가 적립이 되다 보니까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또 불구하고,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담보권 실행하니까, 가등기 담보된 거는, 가등기 설정 계약서 있잖아요. 설정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한다면, 예를 들어가 1억이다, 1억, 이것이 최대 채권액을 해서 하는데, 그럼 자기는 5천만 원 미회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득불 어떻게, 본안소송인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여서 아마 이런 강제 경매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면 담보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무조건 믿고 이 담보 가등기다, 이찰 들어가가지고 낙찰 받았다가는 이게 나중에 때려봐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건 말이죠. 보전 가등기 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건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말씀만 드렸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담보 가등기다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담보가 아니면 만약에 보전 가등기라면 어떡할 것이냐, 보전 가등기. 보전 가등기라면요, 이거 완전히 이건 이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도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후순위에 가등기 있다. 그건 그래도 조금 안심한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후순위에 예를 들어가지고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에서 가등기 되어 있다고. 그 상태에서 저당권자 경매 신청한다든지, 어쨌든 경매가 진행됐다 했을 때, 이 후순위 가등기는요, 저당권이 죽으면 이게 죽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가등기는 일단 마음을 놔야 되는데, 그런데 또 봐가지고요, 이 가등기권자가, 이게 이제 1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적에, 이 가등기권자가 대의변제한다든지, 어쨌든 이 저당권을 죽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되어버려. 이런 변수사항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낙찰 받고 나서 더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낙찰 받고 나서 더 바쁩니다. 예. 안정의 경매TV 채널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말이죠. 제가 낙찰 받고 나서 더 바쁘다는 게 뭔 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런 방송 들을 자격이 없다니까 방송 듣지 말아요.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경우 담보 가등기다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담보가 아닌 보전 가등기라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낙찰을 받고 나서 법원 가셔가지고 민사집행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해보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가등기권자 있으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런 물건 낙찰 받았다면요. 저는 이 가등권자 직접 연락합니다. 연락해가 당신 담보요 보존이요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가등기 설정 계약서도 제 돈으로 확인한다 이겠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제가 이 물건 낙찰받은 낙찰자 입장이니까 협조를 안 해줄 리는 없지 않겠느냐. 협조를 안 해준다 할지라도 만나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들이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은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음 보존가등기 강의할 적에 법원에서는 이게 원칙은 그 가등기가 보존가등기인데 법원에서는 이거 담보가등기를 보고 미쳤지 환장해버려. 어째 그렇게들 무책임한지 모르겠어. 보존가등기인데 이걸 담보가등기로 봐가지고 그냥 배당 절차에 귀속시켰다가 다른 권리자들이 그 가등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 사람은 담보가 아닌 보존가등기에 따라서 배당해서 배제시켜버리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가로막혀서 헐떡헐떡거리면서 결과는 좀 누가 피를 보냐 이거지. 경매물건 낙찰받은 낙찰자 우리 같은 선의의 경매인들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손해본다 해가지고 국가기관인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은 법원에서 판결 난다고 그러죠. 손해배상 해주는 판결 나는데 봐가지고 내가 손해본 금액의 전부 100%는 다 손해배상을 보존해 해주느냐? 안 해줘요. 이익 해봤자 한 20%. 그래서 깔짝깔짝 이렇게 해준다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어쨌든, 요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믿을 바는 못 들 것 같아요. 이 가등권자 이 사람이 권리신고면 이게 배당금고 신청했대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십니까? 보존가등기를 담보가등기를 봤다. 그 사람들 다 이런 거 다 했다니까, 이렇게. 권리신고면 배당금고 신청 다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담보가 아닌 보존이다, 이게. 그럼 한 번 보존가등기는 영원한 보존가등기다. 그죠? 보존가등기가 갑자기 담보가 되고, 담보가 갑자기 보존이 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담보는 담보요, 보존은 보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상태에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아마 담보가등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사실 생생경매 교재를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니까, 이 등기부등본을 제가 그전에 제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는데요. 뭐 바이러스에 뭐 왕창 감염돼가지고 등기부등본이 옛날 등기부등본이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그 바이러스가 뭐더라 말해서.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독벌 제가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이게 보면 그때 제가 책을 쓸 적에 여기 등기부등본에도 일부를 캡처를 떠가지고 원고를 작성한 것이거든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가지고 8번 가등기잖아요. 이게 보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이라니까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뭡니까? 직권말소, 그죠? 직권말소. 직권말소로 이제, 말소됐다. 직권으로 말소됐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선순위 가등기가, 요런 건 괜찮아. 선순위 가등기가 이제, 이 보십시오. 선순위 가등기 임의경매 신청했대요. 이건 괜찮아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가등기 해가지고 가등기 변경인 거 보니까 아마 그 전에 가등기가 뭐 예를 들어 김모씨인데 가등기도 막 이전됩니다. 이모씨 이렇게 변경되고 그 상태에서 이 가등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럼 이거 봐가지고 이모씨 가등권자가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법원을 이제 우리 신뢰를 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경매 물건 하나 낙찰받기 또 어려운데. 그죠? 낙찰받기 어려운데, 일단 낙찰 받으신다 그러면요, 법원에 가셔가지고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있잖아요. 그거 정말로 단디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디 보셔야 되는데, 이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가 사건 한 개당 말이죠. A4 용지 기준해가지고 400쪽 내지 500쪽 정도 돼 상당히 두꺼워요. 그 어느 세월에 그거 다 봅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 신청을 해가지고, 그 서류를 이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봤잖아요. 그죠? 받았을 때 과연 어떤 걸 봐야 될 것인가? 그걸 내가 알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뭐 들어있어야 됩니까? 뭐 경매 관련된 지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맹탕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100번 접어봤자, 여백은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여백이다. 이런 식으로 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자꾸 뭡니까? 공부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 말씀 들으시면 좀 반감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 뭐다 이건 한 건만 하고 말겠는 뭔 어려지고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 건 낙찰 받으시면요, 이런 유튜브 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이런 경매 컨설팅 업체 있잖아요. 거기다 한 3, 400만 원 주고 컨설팅 의뢰해가지고요.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게 나 지금 말라고 복잡하게 말이지. 예, 이런 공부하시라고 합니다. 공부해봤자 그런 분들 공부해봤자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 암만 현재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는 영상물이 무료잖아요. 무료. 공짜 방송 맨날 들어봐봤자 이게 진도 안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건도 보시니까 오늘 제가 지금 지방방송 많이 하죠. 조금 제가 제 채널에서 보니까 조금 제가 언짢은 그런 내용을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허튼 소리 많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막 해드리는데 그냥 뭐 봐가 똥불 차는 식으로 이야기 툭툭 하시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만나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말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떤 여기 순순히 가등기권자가 이미 경매 신청했다. 이건 일단 믿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한 번 더 열람을 해보시자. 열람 해보시자. 여기 이 건도 보시면요. 여기 가등기는 보는 게 아까 이게 최모 시에서 이모 시로 가등기도 이게 매매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매매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이전되면서 이 사람이 여기 경매 신청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건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일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순순이 설정일자란에 2007년 11월 2일자 담보 가등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법원에서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분이 경매 신청했단 말이에요. 경매 신청하면 이 사건번호를 부여를 해준단 말이지요. 사건번호를 부여를 해주면서 가지고 나름대로 과연 이 사람의 가등기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검토를 했겠지요. 그 정도는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검토해보니까 이거 보니까 담보가등기권자가 처분 청산권을 행사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는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그냥 이런 경우 모르고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근데 그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유일하게 그거 한 건만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선순위에 가등기 있단 말이지. 이랬을 경우는 때를 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근데 요 내용은 제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생생경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A라는 사람이 가등기하고요.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봐가지고 A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잖아요. 선순위, 그죠? 선순위 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등기는 이게 때로는 봐가지고 소멸이라기보다는 가등기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가등기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다?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했을 때는요, 가등기 효력이 없는 물건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등기것도 잘 활용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한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앞에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 A가 가등기입니다. 근데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져가 버렸어요, 소유권. 근데 이 안에다 뭔가 슬퍼진 뭘 하나 만들어 놔버려요. 뭘 만들지? 요건 제가 93강이나 94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꾸 특히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건 이제 뭘 만들지? 중간에 뭘 하나 슬프시 만들어 놔버리면요. 우와! 이 가등기, 이 물건 누가 낙찰받잖아요. 낙찰받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봐가지고 이 사람 자기가 소유권 가져가다 본등기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제가 93강이나 94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가지고요. 이게 이것도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 임의경매 신청한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가등기가 이제 김모 씨에서 박모 씨로 이전됐대요. 이전돼가지고 박모 씨가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이게 인수로 돼, 인수. 반장해버린다. 그래서 제가 막 물음표 디렉트 하잖아요. 이게 왜 인수냐고, 선순위 가등기가 본인이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임의경매 신청했으면 이것은 담보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매 정보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이 경매 정보지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경매 정보지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비싸다는 게 경매정보지 있잖아요. 1년에 연회비 100만 원 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이게 저기 경매정보지상에 그 배당표 작성 예상 배당표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막 그 질문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저는 그런 분도 뭐죠. 답답하더라고요. 깝깝해. 그러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서요. 예상 배당표지요. 확정적인 배당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표가 휙 차이 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경매 정보지상에 나타나 있는 배당표 이거요. 이거 예상 배당표 이거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보면 괜히 헷갈린다니까. 안 맞아. 안 맞는 걸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건 뭐 전체적인 권리 순서네요. 가등기가 김모 씨, 박모 씨 이래진 되고 그 뒤에 압류가 2건 되고 그 다음에 박모 씨가 임의경위 신청했다. 그렇구나. 이게 권리 분석도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권리 분석 쉬워요. 우리 저 생생님의 책에 보면요. 또 제가 방송할 적에도 항상 권리 분석할 때 선안을 쭉 걷잖아요. 그죠? 네, 권리 분석은 이 딱 선안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의 부동산에 발생되었던 권리들 있잖아요. 그죠? 날짜 순서별로 쭉 나열만 시켜놔요. 나열시켜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거야? 요놈이구나. 요게 말소기준 권리, 요게 인수구나. 이게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소멸이고 이게 권리 분석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손 하나 쭉 꺼셔가지고요. 권리가 발생된 순서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게 권리 분석 몰라가지고 권리 분석이 어려워가지고 경매 못하겠어요. 그건 무식한 이야기야. 지가 공부 안 한 이야기는 안 하거든. 뭐가 권리 분석이 뭐 어려운데 봐가지고. 제 말씀 좀 금방 시렵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여기 보니까 소유권 이전 정권 가등기 역시 마찬가지 이전, 여기도 양도라는 양도거죠. 양도해가지고 임의경매에 계시, 이분이 경매, 주문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편의상 이름, 성만 하고 이름은 땡땡을 했는데, 이거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본인들 이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니까, 당연히 소멸되는데 경매정보지상에 뭐 인수가 되는 뭐 이런 헛된 소리하고 앉아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 이게 답답할 노릇. 이게 보고 낙찰자의 이게 또 채권 상계 신청 제출이네. 이거 보니까 낙찰자 이분이 아마 가등기권자 같아. 낙찰자가 박모 씨 같은데요.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액 지급 신고 상계 신청 제출. 이게 뭐냐면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권리자가 본인이 직접 낙찰받게 되면은, 그것도 뭐다, 매각, 허부 기일 있죠, 그죠? 낙찰 기일이 만약에 편의상 1월 1일이 매각기 낙찰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1월 7일 날 해가지고 불허가 나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낙찰자는 박모 씨잖아요, 그죠? 근데 임의경 박모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등기 양도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임의경매 신청해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이렇게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또 안전한 게 뭐냐? 이게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312페이지 나왔네. 이건 잠깐만요. 이건 저기 밑으로 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가등기 돼 있고 압류가 두둑 돼 있네요. 그죠? 그 상태에서 강제경매 해가지고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미배당 요구로 전액 인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게 이 정보지 회사 이름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이런 그 정보지 내용 보면요. 가등기 같은 게 미배당 요구로 전액 인수? 미배당 요구? 아니, 담보가등기권자 미배당 요구라는 것은 배당 요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보가등기가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면요. 낙찰자 인수상이 아니잖아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존가등기는요. 배당 요구할 그런 여지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보존가등기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정보지 만드는 회사에서는 배당 요구 나와 있으니까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다 일단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미배당 요구로 전액 인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가등기권자 2006년 2월 7일이네요. 김모 씨 가등기가 여기 보면요. 보죠.
일단 여기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이 가등기도, 이 가등기 매매, 가등기 걸도 전문적으로 매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죠? 가등기 건도 전무엇인데, 이분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가등기에서 이제 경매, 이게 가등기 강제경매로 매각은 말소됐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담보, 자, 말소되었다. 이 말소됐다는 건 뭡니까? 직권 말소잖아요. 직권 말소. 그죠? 예. 직권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 당연히 이건 뭐지? 이건 담보가등기죠,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말이죠. 미배당력으로 뭐 매수인이 인수할 수도 있죠. 참네. 이건 또 이게 밑에 보시게 되면요. 매각물건 명시소송의 일부 내용에서 2006년 2월 7일자 가등기 담보, 이게 담보가등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는 담보가등기로 되어 있다. 그럼 일단은 믿는데 이게 영원히 100% 믿지는 마시라. 일단은 믿고, 일단 여러분들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시고 나서 민사 집행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떡하니 해보니까,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아니면 만약에 보전가등기라는 이런, 뭔가 낌새가 보인다 하더라. 이랬다면 뭐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매각물건 명사서 작성에 엄청 중대한 하자다. 맞잖아요. 이 가등기는 담보인데, 보전인데 왜 담보를 표시했냐, 이거지. 바로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요. 매각물건 명사서 작성에 대단히 중대한 하자다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참고로 아마 제가 이 93강이나 94강에서 보전 가등기 말씀드릴 적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이거 잘못 받은 거야. 근데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적에 경매 고소는요. 낙찰 잘 받는 것도 낙찰 잘 받는 경매 고소 가야지. 열받으면 뒤에 영자 하나 동그라미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아이고야, 내가 잘못 받았다, 내가 쉽게 빠져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은 경매 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냐,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냐, 어렵죠, 그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막, 헛갈린다고. 와, 저건 어느 새로 공부해? 몰라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것만 아시면 된다더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낙찰자에 나한테 어떤 불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대.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안종현이가 옛날 유튜브에서 설레발을 풀었어.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안종현 경매TV 채널 딱 대문에 보니까 010-9447-5853에 전화번호 딱 있잖아요. 그거 전화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랑 친해지시면 그냥 막 전화 통화를 끝나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딱 째려보시면 안 돼요. 봐가지고 째려보시지 말고 저랑 친해지시면 안 말아도 전화상을 하고 카톡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어버스 러버님 지각하셨네요. 지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에어버스 러버님 이제 한태환님 소개도 들으셨죠? 제가 그 카페 가입 보니까 한태환님 소개를 이제 에어버스 러버님 들으셨다 말씀드린 한태환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저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들도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라는 경매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구독 가입하셔가지고요, 보시면은 영상물이 상당히 특히 경기 부천권을 해가지고 물건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이제 보니까 뭐죠? 이거는요, 그겁니다. 가등권자가 배당 요구, 채권 계산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안 나오십니까? 만약에 낙찰 후에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닌 보전 가등기로 판명난다면 경매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진정 보전 가등기라면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에 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기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카드를 이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거 외워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건 제가 한 20년 이상 막 떠드니까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제 암기가 돼버렸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경매는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딱 감을 잡으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랬을 적에 어머야를 없었던 걸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종현이가 옛날에 유튜브 안종현 경매TV 채널에서 이야기하더라. 안종현이랑 통화해볼까?
전화하시는데 제가 뭐 전화 상담료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죠? 전혀 안 받습니다. 요즘 보니까 저기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 뭐 이거 전화 상담해가지고 돈 받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돈 안 받으니까. 또 제가 돈 받으면 저는 변호사법에 저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변호사법이잖아요. 이혈령인가요? 코에 그거는 코골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 안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페이지인가요? 315페이지네요. 요건 이제 이겁니다. 선순위 가등기 이제 강제경매. 오,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강제경매였을까?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등기를 설정했어요. 가등기. 근데 보니까 담보가등기로 되어 있네요. 근데 강제경매 신청하셨네요. 배모 씨분이. 왜 그랬을까? 보니까 9천만 원 청구를 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분이 보니까 2005년 4월 19일 날에도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 이분이 경매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면서 동시에 이분은 대출 잔금을 조금 일부 빌려줬던 모양입니다. 빌려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자면 자기 이제 여기서 9천만 원인데 뭐 예를 들어 이때 뭐 7천만 원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저기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경매 담보가등기 임의경매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자기 채권 예를 9천만 원 넣어야기 때문에 9천만 원 전에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부대끼더라도 본안소송인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 그런데 참 이게 시점이 보니까 말이죠. 2005년 4월 19일 날 가등기했는데 2005년 9월 9일 날입니다. 그러면 5, 6, 7, 8, 9, 한 5개월 사이. 그러면 소송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 가등기 하자마자 막바로 소송해가지고 막바로 우당탕탕탕 해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가등권자가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자기 친구 채권액을 보다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죠?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담보가등기에겐 임의경매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편리함을 버려버리고 본안소송인 판결문을 가지고 본 사건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또 이게 317페이지니까 09에 1982 네. 이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건 지금 보면은 그겁니다. 봐가지고 이 가등기는 어쨌든 이 땡땡 전공이 땡땡 오토모티브니까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정보지 믿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다른 정보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 정보지는 제가 비교적 신뢰를 안 합니다. 제가 막 인수하는 막 물음표를 들이다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전세권자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러면요, 이것은 하나의 인수가 아니고요, 소멸 기준이 됩니다. 그죠? 소멸 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든 보증가등기든 불문하고 무조건 인수가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소멸된다. 이것도 보십시오. 미배당 요구로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배당 요구라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당 요구하면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 요구하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일하게 뭐다? 이게 담보가등기만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좋다 이거죠. 담보가등기권자는 자기가 미배당 요구해서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러면 그냥 죽어. 뭘 인수하냐고. 이 앞뒤 말이 안 맞다는 게 이 정보지 만들어서 갑자기 짜증이 나버립니다. 예. 다시 짜증이 나더라도 발표 지우고 또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수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 하나를 지금 320페이지인가요? 뭐 거의 다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그거네. 전세권 가등기 미경매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것도 잠깐 볼게요. 전세권자 정땡땡 씨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이 인수가 똑같다, 그죠? 예. 이게 하나의 소멸 기준 권리가 되고, 이 소멸돼버린 소멸입니다. 소멸되는데, 또 보니까 미배당 요구로 전액 인수를 해봐가지고, 이게 담보가등기 같으면은 미배당 요구가 있다면 무조건 죽어. 보전가등기라면은 배당 절차와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런 이 문구는 이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아마 지금 이 정보 회사에서는 지금도 아마 이 가등기에 대해서 이런 문구를 표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그 정보지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가지고 이게 경매를 제대로 알고 만드는 건지 이건 저도 좀 대단히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은요. 담보 가등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91강과 92강의 2강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보니까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더라. 가등기가 있는데 그 가등기권자가 이미 경매 신청하였다. 그런 경우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입찰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3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고 그럼 우리는 100%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믿고 경매 투자 활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때로는 봐가지고 담보 가등기가 라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 가등기가 아닌 보전 가등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유형의 사례는 어떤 경우냐? 그건 이제 아마 93강 내지 94강에서 실제 부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그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가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